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자국의 핵시설을 공습해가지고 이 유출 사고도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라늄 지하에 보관한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대형 벙커 버스터를 빌려와서 타격을 해서 완전 부술 경우에는 그 대규모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드라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또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더티밤을 이용해서 핵 테러와 같은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돼 있었겠고요. 미국의 레드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상자를 상당히 낼 경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팔레비 왕조 시절이었고,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도 맺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교류도 했고, 왜냐면은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권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서방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해관계가 많이 맞아서 교류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유태 인구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동에서 제일 많았던 국가가 이란이었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만은 회교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이란에 득세를 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도 역겨하고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스라엘이 살짝 이란을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멀리 있는 이란보다 좀 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라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지원 같은 이런 면에서 무기를 살짝 뭐 더 밀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도와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국제 정치는 냉혹하죠. 말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돕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전쟁이 끝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멈춘다는 제안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은 이란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잔챙이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맘 놓고 이란을 때릴 수가 있고요. 그 이란의 방공망도 와해가 돼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뭐 맘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란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도 또 하지 않지만은 제지도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영국은 미국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뭐 음으로 양으로 돕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더 이상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오지 않을 기회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목표는 이란의 핵미사일도 제거하고 하메네이도 건재해서 내쫓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그러나 하메네이도 건재해서 내쫓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이 도와줄 것까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 같습니다. 우선시하고 거기까지만 이뤄도 성취한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이번에 핵미사일 능력이 제거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또 완전히 안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쌓아왔던 인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겠죠. 연구자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축적이 됐을 테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제거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십만 명이나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일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비와 시설들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이란의 의지만 있을 경우 다시 재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충돌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는 앞으로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더 나아지는 거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동 내부에서 전쟁과 무력 분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고요. 외교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강하게 지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내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또 미국이 현재 중국을 다시 중국 중시로 정화를 하려는데 지금
중동에서 계속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 특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은 더 이상 군사 경찰이 국제 경찰이 되지 않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는데 또 이 공화당의 핵심 세력은 또 네오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오콘들은 반대로 국제 경찰이 돼야 된다. 특히 이스라엘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또 분열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고민 끝에 결국은 그냥 적당히 개입하는 선에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뭐 제거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십 년간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뭐 하면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리고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핵무장 의지를 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어떤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더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 외교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그런 방법 나가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럴 때 하나 핵심 변수는 결국 미국 트럼프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이란은 뭐 계속 이스라엘이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협상하겠다. 그러나 그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대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이란은 혼내주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쎄 이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뭐 계속 나왔지만 트럼프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을 바랄 테고 그게 어떤 결과로 올지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의하고 싶고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인데 뭐 이제 미사일 재고량이나 이런 거는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란이 더 러시아나 중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도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대놓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사태 진전에 또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네타냐후 정부는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2024년 이후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헤즈볼라 그다음에 뭐 후티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이란까지 관두고 있는데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도 이란과의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가 되게 결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란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군사적으로 아주 내부 의견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계속 이제 앞으로 군사적 단호함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또 이런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란은 계속 지고 있지만은 하메네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저항과 보복을 강조해서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으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레드라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자국의 핵시설을 공습해 가지고 일부 뭐 유출 사고도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라늄 지하에 이제 농축한 우라늄을 보관한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대형 벙커 버스터를 빌려와서 타격을 해서 완전 부술 경우에는 대규모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드라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또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티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핵 테러와 같은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레드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상자를 상당히 낼 경우 이게 레드라인을 볼 수 있겠죠. 이 각각 세 나라가 레드라인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결과는 다 참혹한 수준으로 핵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레드라인을 넘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하면은 핵전쟁에 버금가는 환경 대규모 재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러시아 다음 가는 핵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그래서 만약 핵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